G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켓 코디네이터 서미정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테이블 세팅 및 테이블 매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상을 차리고 먹는 것을 말합니다. 상을 차리고 밥을 먹는데 무슨 매너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올바른 식사 매너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할 뿐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는 분과 더불어 식사를 즐기기 위한 모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첫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토랑 이용 시 예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예약 문화가 보편화되었는데요. 예약을 할 때에는 조용한 자리를 원한다거나 필요한 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시되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예약을 취소할 때는 미리 연락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장은 상황에 따라 정장이나 세미 정장을 입으시는데요. 단 운동복을 입고 가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옷차림에 따라서 식당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고 구석진 자리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슬리퍼를 신고 가시는 일은 없으셔야 하고요. 저도 해외에 갔을 때 옷차림이 부적절하다고 식당 이용을 거절당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단정하게 입고 다니시니까 큰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요. 복장 예절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식당에 가실 때는 향이 진하지 않은 향수나 바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시면 입구에서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앉으시는 것은 매너가 아닙니다. 테이블 위에 리저브드라고 되어 있다면 예약석이라는 뜻으로 다른 손님들을 위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휴대폰이나 코트를 맡아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휴대폰은 맡기지 마시고 자리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식사 도중에 휴대폰을 찾으러 나오셔야 하니까요. 식사 중에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의 고급 식당 중에서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좁아서 서로 붙어 앉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도중에 일어나게 되면 옆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급 식당일수록 별실이 많지만 서양의 고급 식당은 대개 별실이 없는데요. 서양 사람은 별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문화의 차이겠죠. 자, 이제 자리로 가보실까요? 테이블에 앉는 자세는 가슴과의 거리를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의자를 바싹 당겨서 의자 깊숙이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핸드백은 의자의 등받이와 자신의 등 사이에 놓아주시고 소형 휴대폰의 경우에는 무릎 위에 놓고 냅킨을 덮어주세요. 큰 백은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되며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자에 바짝 붙여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가방 하나를 두어도 내가 편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가방 정리가 되었다면 메뉴를 골라볼까요?
잘 모르시면 종업원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제일 비싸거나 싼 메뉴는 고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레스토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기 메뉴나 이윤이 높은 메뉴를 주로 첫 번째 줄이나 마지막 줄에 넣습니다. 손님들은 그 위치에 있는 메뉴를 더 자세히 보기 때문이죠. 메뉴를 다 보셨으면 종업원을 부르세요. 종업원을 부를 때는 일어서서 소리를 내거나 냅킨을 흔들지 마시고요. 종업원은 항상 테이블을 주시하고 있으므로 가볍게 손가락을 세워들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주문을 할 때는 옆 테이블이나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손으로 가리켜서 주문하는 것은 매너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분들 먹고 있는 거 뭐예요?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종업원을 부르실 때에도 대화하실 때도 겸손한 태도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반말을 하시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친다거나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인 종업원에게 가서 내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일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테이블에 종업원을 부르는 버튼이 있는데요. 매번 필요할 때마다 누르시기보다는 한 번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음료 주문을 하실 때 리필이 된다고 해서 하나만 시켜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드시는 것도 매너는 아닙니다. 제가 동료들과 함께 유럽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자주 유럽 여행을 하던 때도 아니었고 제가 갔던 곳은 더욱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하듯이 각자 하나씩 시켜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있던 종업원들과 주변에 계시던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해서 본인의 것을 먹는 것이 매너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밥이나 국을 제외한 다른 음식은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같이 나누어 먹는 음식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본인이 주문한 것은 본인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너가 너무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배우시고 깨닫고 행하고자 하시니까 매너도 금방 익히실 거니까요. 주문까지 마치셨으면 냅킨을 무릎 위에 펼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냅킨과 린넨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탁보와 냅킨을 통틀어 린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린넨의 종류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식탁을 덮는 식탁보를 세련되게 표현한 테이블클로스와 냅킨입니다. 색상은 흰색이 정식인데요. 자수가 놓여 있거나 파스텔 컬러 등도 공식 식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세 때 린넨은 중요한 혼수품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좋은 린넨을 가지고 시집을 가는 것은 그 집안의 수준과 교양을 상징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탁에 테이블클로스를 반드시 깔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별로 식사나 만찬의 특징에 따라 깔 수도 있고 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마호가니나 호두나무 등 고급 재질로 만든 식탁을 사용할 경우 식탁을 보이기 위해 테이블클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매트만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너라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만 보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매너는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예를 다 들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방식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지식이나 교양 등이
지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냅킨을 펴볼까요? 냅킨은 자리에 앉자마자 펴지 마시고 동행한 일행이 다 앉은 후에 펴주세요. 만일 물수건이 제공된다면 물수건으로는 손만 닦아주시고 목이나 얼굴 등을 닦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테이블 위를 보실까요? 접시와 잔, 포크와 나이프가 많다고 해서 긴장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나의 테이블 영역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빵 접시는 나의 왼편에, 물잔은 오른편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포크나 나이프 등과 같은 커틀러리는 접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바깥쪽의 식기부터 사용하고 새로운 코스가 나오면 그 다음 안쪽에 놓여진 식기를 사용하세요. 지금 보시는 테이블 세팅 이외에도 식사의 구성이나 만찬의 종류에 따라서 잔의 개수나 포크, 나이프의 개수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라는 원칙을 기억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큰 접시는 차저, 즉 서비스 접시인데요. 차저는 테이블보에 음식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오로지 심미적인 용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빵 접시가 아니니 음식을 올려놓고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왼쪽의 접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 접시인데요. 아주 격식을 차린 자리에는 개인 빵 접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빵 접시가 없으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디너 접시, 즉 메인 요리의 접시 가장 자리에 놓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소 어렵거나 생소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코스별로 식사하는 매너에 대해 알아보실 텐데요. 맛있는 식탁 기대해 주세요. GCN 시청자 여러분, 뷰티풀 라이프 뷰티 아티스트 옴육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렌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올바른 세안법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랫동안 습관이 된 세안 방법이 있으시더라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소중한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쓰셔서 함께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세안 스폰지와 모공 브러쉬까지 사용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실습을 해봤는데요. 한 번, 두 번 해보시다 보면 오히려 더 쉽고 간단하게 클렌징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올바른 기초 화장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클렌징으로 마무리하신 후에는 기초 화장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초 화장으로 피부결을 잘 정돈하시고 나면 깔끔하면서도 예쁜 메이크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초 화장 바르는 순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초 화장에도 필요한 순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산뜻한 메이크업을 만드는 기초 화장 바르는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킨인데요. 먼저 부드러운 타월로 살짝 눌러 물기를 제거한 다음 단물을 얼굴과 목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스킨을 발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순서는 로션이에요. 로션은 에멀전이라고도 하죠. 로션을 피부에 바르면 청량감을 주고 기초 화장품들이 효과를 지속시켜줍니다.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꼭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크림인데요.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을 개선하고 예방해주지요. 눈 주변의 피부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한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 중요한 순서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을 바릅니다. 피부 타입, 환경, 계절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산뜻한 메이크업을 위한 것임을 꼭 알아두세요. 이제 실습으로 함께 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피부 타입과 시간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스킨케어 방법은 단물, 스킨, 로션, 아이크림,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 순서입니다.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요. 단물을 뿌리시고 면봉에 아이크림을 충분히 사용해서 눈 밑 라인의 잔여물과 눈 주위를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세안을 마친 후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기초 화장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환절기에는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메이크업 도구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해볼까요? 기초 화장을 하실 때 이 메이크업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미세한 열과 진동으로 흡수를 도와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의 기초 화장 순서가 다른데요. 아침에는 물 세안을 가볍게 하시고 스킨, 로션, 아이크림,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 선크림 순으로 바릅니다. 선크림은 아침에 꼭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365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럼 밤에는 지난 시간 배우신 대로 클렌징을 하시고 스킨, 로션, 아이크림,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 순으로 바르시면 되고 팩이나 마사지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 스킨으로 피부 정돈을 하고 해주시면 더 효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팩과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물 마스크팩인데요. 마스크 시트에 단물을 충분히 접신 후에 붙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붙이시고 수시로 단물을 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도구를 이용한 마사지법은
영양크림이나 마사지 크림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메이크업 도구를 사용하여 마사지를 하시고 마무리를 스팀 타월로 2회 정도 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울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실 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눈도, 코도, 얼굴도 참 개성 있네. 마음을 이루어갈수록 더 예쁘고 고운 얼굴로 달라질 거야. 참 감사하다. 라고 바라보시는지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럽다 하실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